억제제도 여러 종류의 식욕 억제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뭐를 주냐면은 좀 약간 전문 용어인데 열을 좀 내는 성분들이 있어요. 열을 막 내가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쉽게 감기약이에요. 이래도 돼? 이렇게 들어가요. 감기약 중에 일부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인데 이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마황이라는 것에서 막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타 네트워크나 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분들이 많은 뭐 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줘서 에너지를 막 내는 이런 일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열량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소모가 많죠. 우리 애들 막 키우다가 열 막 나고 나면 살이 쫙 빠지면서 키 큰다 이런 소리 하죠. 그래서 왜 우리 애는 아프지도 않지 이러면서 막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뭐 이런 류의 약들을 줘요. 그것도 이제 막 색깔별로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살 빼는 병원 밑에 약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을 너무 잘 아는데 여하튼 그런 이런 것들이 양리작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요. 식욕 억제제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입맛이 없게 해주는 것도 있고 항우울증 약 중에 일부가 부작용으로 입맛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증 약을 식욕 억제제 일부로 처방을 하는데 그런 항우울증 약을 계속 먹다가 중단했을 때 혹시의 가능성으로 자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물을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난다는 말을 사실은 한 거죠. 그런데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식욕 억제제를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일 먹었는데 막 죽을 거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막 확장해서 오도하여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종류의 약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제 억제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안 좋고요. 이 억제가 풀리게 되면 반동작용이 있죠. 반동 더 많이 먹게 되죠. 급격한 그 요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고요. 요거 이뇨제는 뭐냐면 가장 살을 잘 빼게 해줘요.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옛날 생물 시간에 세포 모양 이렇게 있으면 물 빼면 어떻게 되죠? 점처럼 줄어들어요. 점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이 7, 80%의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 한 반 덜어내면요 사람의 몸이 요렇게 돼요. 대신해져요.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 의사가 자기가 일주일 만에 반토막을 내겠다라고 단언하고 정말 반토막을 냈어요. 몸을. 그래서 정말 살이 너무 빠지고 몸도 막 다 빠진 거예요. 물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내에 다시 원상 회복시킨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체중 감량, 볼륨 감량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런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뇨제를 먹게 되면 우리가 무게도 빠지고요. 부피도 빠져요. 겉모양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뭐라고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요요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채워지는 거죠. 그냥 다시 채워지는 그런 과정을 가는 약물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약물에서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약. 내가 먹은 음식을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거죠. 쫙쫙 빼놓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이뇨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먹은 음식이 흡수도 안 되고 빠져나가니까 무게가 줄죠. 그리고 우리가 장에 있는 것들만 쭉 빼도 2에서 10kg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많이 빠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먹으면 다시 누적되죠. 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켰어야지. 그게 좋게 돼가지고 배변 활동이 좋게 만들었었어야지 내 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뭐 다이어트든 건강을 찾아갈 텐데 인위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장 무력증이 오면서 굉장히 나빠지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살을 빼기 원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아주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뭔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로 위에 사이즈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뭐 어떤 3주 또는 한두 달 그런 기한을 두고 하지 1년씩, 2년씩, 10년씩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살이 그냥 한두 달에 빠지니까 좋은갑다 하면서 또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극단적인 처방으로 가능한 일이야. 이건 뭐 용서받지 못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저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 약을 먹어요. 왜냐면요. 마지막 3kg를 빼기 위해서.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미친 거죠? 근데 이런 식들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열을 올려서 힘을 이렇게 살을 좀 빼는 거죠. 그리고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좀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들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요. 지방 흡수 억제제 들어봤어요?
이런 것도 쓰거든요. 억제제. 이름이 이라는 약인데 그 약물을 먹으면 내가 먹은 모든 지방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화장실에 가면 기름이 둥둥 떠요. 그러니까 나 기름 고기 안 먹었는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먹은 야채에서도 기름이 둥둥 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흡수를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지방 전환 축적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영양소 중에는 지방을 근원으로 해서 흡수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방을 근원으로 해서 비타민 E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은 지방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함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상에 심각한 결핍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고 초고도 비만이라서 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한정적인 기간에만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계속 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살을 빼고 싶은데 살과의 전쟁은 평생이에요, 한 달이에요? 평생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쉬워 보이는 이런 것이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해친다는 거. 그거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요요 없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 왜 요요가 쌓일까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요요 자꾸만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우리 장 속에 단 거 되게 좋아하고 내가 아닌 남이 나의 입맛을 관장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나는 머릿속에서 절대 먹지 않을 거야. 굶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느새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그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통제되지 않는 내 장 속에 있는 많은 어떤 종류의 균주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장부터 건강하게 해주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기능적인 건전성을 찾게 되면 우리는 뚱뚱해지지 않아요. 살도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맨 첫 단계에 뭐를 하죠? 우리 이쪽에서는 해독이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막 2단계에 뭐 이제 다이어트를 하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3단계에 이제 유지 같은 걸 하죠. 모든 다이어트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준비 땅 실제 하고 빠진 거를 유지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죠. 근데 우리 해독이라고 하는 게 뭔 거 같아요? 해독이라는 게 독소 빼기지 뭐. 독소 빼기. 예. 비우는 거. 이 독소가 뭘까요? 독소가 쓰레기 내 몸에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염증 물질. 예. 쓰레기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빼질 것 같으세요? 그 강제로 빼면 돼요? 예? 그게 어렵죠. 그 독소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뭐지? 뭔 독이 있다는 거야. 걔네들 막 대체의학하고 뭐 아무튼 살 빼는 애들 맨날 독소 타령하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 많이 얘기를 해요. 뭔 독소냐면서. 네. 근데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내 몸에 염증 쌓아요. 그 탄수화물이 중간 분해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완전한 효소로 인해서 완벽하게 분해가 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분해 물질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 몸은 다 염증으로 인식하고 외부 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럼 그 염증으로 인식하게 되면 내 몸에 면역세포들이 들러붙어서 뭔가 짓을 하죠. 독소가 되는 거죠. 내 몸을 다시 공격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어떤 열량이나 에너지원들을 매우 계속 채우고 있는 것도 독소를 많이 쌓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독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려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입을 통해 가지고 장기를 이렇게 입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어디 가요? 위를 가고요. 장으로 가고요. 그다음 어디 가요? 간으로 가고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고 배설이 되죠. 배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몸의 어떤 단계죠. 인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독소를 빼려고 하면은 먹은 음식 MSG 잔뜩 뜨는 걸 계속 먹으면서 계속 비워내면 비워지는 거예요? 안 비워지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좀 더 깨끗하게 정리된 그리고 어떤 염증이나 독소 여부가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뉴트리밀 같은 거를 먹게 되죠. 이런 뉴트리밀을 먹게 되면 임금님 수라상 정도의 어떤 영양분을 먹지만 칼로리도 적정량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염증의 문제에 관련이 없게 먹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먹게 되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위.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위장 장애가 있는 거 아세요? 웬만하면 다 위가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으면 위염, 위궤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뭐도 있냐면요. 위에서 만들어야 될 효소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분해를 못하는 거죠. 소화 흡수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이 위에 갔을 때 우리의 소화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알로엔제 같은 경우를 도와주게 되면 소화 능력이 높아지죠. 알로에는 우리 위벽 세포를 재생하는데 모든 세포 재생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엔자임이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6가지의 효소들을 줘서 지방도 분해하고 탄수화물도 분해하고 뭐 각종 뭐 우유 젓당 이런 모든 것들을 분해를 잘 하게끔 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위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게 잘 분해가 되면 어디로 가요? 장으로 가요. 그럼 장으로 갔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은 물질이 누구예요? 유산균들이죠, 유산균. 예. 유산균이 많으면 좋게요. 근데 여러 잡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균주들이. 그런데 이 안에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할 균주로 균 교대를 해주게 되면 장에 들어온 많은 음식물들을 발효시켜서 아주 깨끗한 혈액으로 우리 전신 순환을 시켜줘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균주들 중에 당탐닉 균주들이 있거든요. 뭔가 많이 막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균주들이 먹이를 막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걔네들의 퍼센트가 훨씬 많아지면서 장이 아주 안 좋은 초토화되는 상태로 변질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장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한 유산균을 먹으면 좋죠. 그죠? 네. 근데 이 유산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억 마리를 넣어요. 근데 우리 시중에 뭐 약국이 유통되는 또는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10억, 많아야 30억 정도예요. 그게 100억 마리를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유산균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 장내에 얼마의 균주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100쪽의 균주가 있다고 해요. 키로수는 2kg밖에 안 되지만. 자, 100조 대 1억, 100억. 사이즈가 얼마일 것 같아요? 태평양에 잉크방울 하나.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넣어줬다고 한들 얘가 뭐 변하겠어요? 예? 변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먹이를 줘서 막 번식하게 해줘야 되죠. 막.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를 같이 줘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애들을 줘야 되지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당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살찌는 성분들은 전부 다 유해균들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변질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식이섬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애랑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거 있죠. 왜? 뭔가 물방울을 탁 던졌는데 팍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세요? 그렇게 하나를 탁 던졌는데 확 하는 변화가 이 안에서 정말 있죠. 100억 마리가 이내 전술을 확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장을 건강하게 하는 제품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장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은 장간순환이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 인체의 많은 물질들은. 그래서 장에서 이제 나온 물질들이 혈액을 또 통과해가지고 간으로 가는데 이 간은 뭐냐면 해독 기능을 해요. 해독 기능. 우리 몸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화학 공장이라고 해서 독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내가 지금 해독 기간 중에 요런 것들을 잘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일시로 어떤 염증성 물질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잘 될 때에는 그리고 내가 뭐 기초적인 어떤 열량 부분을 잘 갖춰주면서 에너지 대사가 왕성할 때에는 내 몸이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쓰게 돼요.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근데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쓸 때에는 지방은 염증 덩어리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방 안에는 많은 독소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체를 보호하기도 해요. 그게 지방의 역설이죠. 많이 있어야지 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어서 혈관 내벽이 두터워지니까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살을 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지방은 없어야지 되면서도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해독하는 과정 중에는 그런 지방이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먹거리를 좀 지방이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의 먹거리를 먹게 되니까. 그러면 일시로 지방에 잠재되어 있던 독소들이 전신을 돌면 간에서 할 일이 많게 되거든요.
근데 간에서 할 일을 덜 하게 해주면 뭐가 돋는다든지 뭐 아무튼 뭐가 난다든지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해독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해파실 같은 거를 이제 먹어주죠. 네. 그래서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간에서 잘 걸러진 혈액이 이제 혈관 내로 가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요. 네. 심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심장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혈액이 탁하고 혈관 내벽이 되게 좁아졌을 경우에 되게 무리를 받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무리를 받고 그런 심장에 더러운 혈액이 갔을 때 되게 잘 안 되고 뭐 요즘에 빈맥, 서맥, 부정맥 별병이 다 있더라고요. 심장. 병원에서 포착은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저 심장이 지멋대로 뛰는데요. 막 이렇게 넘어가 뒤로. 예, 정말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괜찮은데 집에 나오면 아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떤 심장의 제일 자율박동성을 유지해주는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뭐 이런 혈관이 좀 내벽이 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러진 혈관들이 심장을 통과할 때 심기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호큐논이라는 영양제를 이제 먹게 되죠. 지금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심장을 걸러서 다시 이제 혈관 속으로 다시 가죠. 이런 순환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장으로 다시 가서 이제 배설이 되는 거예요. 이 배설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이런 어떤 식이섬유라든지 유산균들이 있으면 독소가 빠져있는 모든 것에 이제 배설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설에 독소, 변으로 독소의 80%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똥을 되게 잘 싸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똥을 잘 싸야 독소가 나가요. 우리 대장균 지표라고 말하잖아요. 다 어디서 나오는 지표예요? 분변 지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많이 쓰여진 쓰레기들이 이 독소로 한 80% 정도는 똥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한 10여 % 정도가 소변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땀이니 눈물이니 콧물이니 뭐 이런 딱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 밖으로 뭐든 내보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한 순환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뭔가 나요. 그럼 나한테 뭐가 잠깐 나고 막 뭐가 쏟아지고 막 귀에도 막 물이 나오고 이러면 뭔가 내가 배설 기능이 잘 안 되는 오장육부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는 과정을 갔을 뿐이에요. 일주일 정도 동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잘 클렌징을 해놓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병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준비가 됐어.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단계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살 뺄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한 번 정도는 리셋이나 해독을 해주는 게 너무 좋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내가 자꾸만 병에 걸리고 면역이 좀 저하되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해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면역이 저하된다는 거는 내 몸에 염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 면역력이 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인해 전술로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해독 같은 경우는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원에서 약으로 살 빼는 것보다 어때요? 굉장히 좀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내 몸의 기능을 보호해주는 과정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간 제품들을 조금 약간 메가로. 왜냐면 혈중에 농도가 있죠.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각 세포로 기능을 하는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필요로 한 농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독을 해내고 어떤 치료적인 용량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보통 요법을 쓰지 않고 이제 메가도즈라는 걸 쓴다. 메가도즈. 이게 그냥 뭐 학술적 용어예요. 아주 높은 함량의 도시지라는 게 이제 용량이거든요. 치료 용량 이런 거였는데 아주 높은 함량을 좀 쓰게 되면 이 혈액 내에 밀도가 되게 높아지죠. 그 물질에. 그럼 이 밀도가 높아진 것이 전신으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해독 기간에는 이러한 영양제들을 일상 용량으로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메가로 해서 빠르게 혈중 농도를 높여놓고 얘를 이제 순환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독 기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한 거냐면요. 내 몸이 컵이다. 그런데 지저분한 흙탕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요거를 이렇게 다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자, 텅 비어있는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다시 채우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일반 식사를 하면서 나에게 부족했었던 기초적인 영양제를 먹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져요? 좋은 영양분을 너무 과잉의 열량이 안 되도록 좀 제한적으로 먹기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얘만 길창 먹으면요, 우리 몸이 얘의 기준으로 완전 세팅이 돼요. 그러면 좀 기초대사량이 오히려 너무 장기전으로 누트리민만 먹었을 때는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아, 이 주인은 하루에 열량 한 1200 정도밖에 안 주네. 그러면은 요런 경우, 처음에는 1200 정도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있는 그런 지방들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보통 막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주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뭔가 보충이 필요해요. 지방은 우리 몸에 체온유지나 이런 것들에서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함유하려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해독 같은 경우를 이제 일주로 이렇게 보죠. 너무 장기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옛날에 4주는 해봤잖아요.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안 죽어요. 네. 근데 막 1년 365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만 해독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정상적인 용량으로 내가, 칼로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500 정도 이상, 1600 이런 정도로 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몸이 계속적으로 지방을 연소하고 태워요. 그래서 2단계 때 가장 체지방 감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뉴트리미를 먹고 한 끼 정도는 한식 식단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알로엔즈 또 여기 음식에 이 알로엔즈는 효소인데요. 요거 얘기를 안 했네요. 효소인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효소예요. 조효소. 효소가 정말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조효소의 도움 없이는 작용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효소가 잔뜩 들어있는 게 헬스팩이죠. 네. 이런 헬스팩. 뉴트리미를 먹고 헬스팩을 먹고요. 알렌즈를 먹고요. 식이섬유와 유산균주를 총체적으로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햇바질로 계속 해독을 해주고요. 코큐넛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내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겠죠. 앞만 봐도. 하지 말래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냥 평소에도 늘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음식으로 잘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그 2단계를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일은 아까 약물과 달리 1년 365일, 아니 2년, 3년, 4년, 5년을 먹어도 괜찮겠죠. 좋으니까. 내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 내 몸에 있어야 할 것을 넣어주는 것과 내 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걸 넣어주는 건 아주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예요. 음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먹어야 되는 부분들을 꾸준히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내 위의 기능이 정상화, 내 혈액순환의 기능이 정상화, 심장의 기능이 정상화, 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살이 안 쪄요. 누구도. 근데 그게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식욕, 비정상적인 어떤 것들이 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말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내가 먹고자 하는 것 이상 먹지 않아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먹고 남았어도 이렇게 안 먹어요. 물론 그 애가 되게 스트레스 받았으면 배 터지게 먹겠죠. 뚱뚱한 강아지도 봐긴 봤어요. 근데 사람만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먹어요. 정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네. 보통 모든 동물들은 아까 잃어버려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래 생각해요. 그래, 그날, 그때, 그 시, 그랬었어. 용서를 못하겠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오래 키우는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을 없애요. 많은 것들을. 스트레스 작용을 하게 되면요. 벌써 막 식은땀 나고 막 위가 탁 쪼드는 것 같고 막 뒷목이 탁 땡기면서 막 미치겠잖아요. 그죠? 심장이 막 자율박동성을 잃어서 이러잖아요. 숨이 막 차고 이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할 때 우리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 물질들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을 엄청 쓰고요. 마그네슘을 엄청 쓰고요. 오메가3 같은 거를 엄청 써요. 스트레스 반응일 때. 근데 그때 내가 막 땀내고 혈관 춥히고 막 이럴 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이런 대사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얘가 급진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내가 에너지 대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를 못하니까 나는 계속 힘이 없는데 음식으로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불러요. 나 이게 너무 없어. 죽을 것 같아. 말 먹자.
그래서 먹고 다시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고 이걸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 없어지는 얘네들을 엄청 채워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왜 해독 다이어트 막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이래요. 그지 않아요? 꼭 할 때는 안 배고파. 근데 다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제 또 먹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물질과 어떤 영양 성분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막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 채워주면 좋고요. 요즘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몰래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이렇게 우울증이고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을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혈액 검사. 혈중 어떤 물질들의 농도의 검사. 왜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는가. 그런 검사를 해봤을 때 그 사람의 혈중에 이러한 것들의 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자꾸 우울해 너무 가라앉아 주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얘네들을 권해주세요. 이름으로는 헬스팩, 마그네칼, 바이오메가를 권해주면 돼요. 거기다가 형편이 조금 더 되면 프로바이오틱을 권해줘요. 그 프로바이오틱은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균주거든요. 우리 유산균이 그런 것들 같이 넣어주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현대 주부들의 약 80%는 우울증 소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받고 일은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분노 지수가 어마어마하죠. 다 우울증 소인이 있어요. 누가 인정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채워주게끔 하면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었던 내 몸에 무리를 주는 그런 약물이 아니고도 충분히 살을 빼고 충분히 건강한 여기 영양제 중에 빼놓고 먹을 만한 게 있나요? 건강한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뺄 게 없는 거야 뺄 게.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뭘 먹고 사는가? 다발로 먹죠. 한 20알 30알 정도를 이렇게 먹는데 예전에 제가 그 여에스더라는 그 의사 아시죠?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영양제를 13알을 먹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길래 그때는 제가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않는 약사였어요. 그래서 저 의사 돌았나? 아니 왜 13알 16알을 뭘 믿고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사라서 약물이나 영양제가 만들어졌을 때 독성의 혼입 여부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영양제도 약인데 그걸 저렇게 13개 14개를 먹으면 어쩔 것이요. 그걸 어떻게 해독할 것이요. 이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산화라는 영양제를 알면서 영양제가 다 똑같지가 않은 거죠. 간독성이 쌓일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제거한 것과 제거하지 않은 것. 어느 정도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첨가물이 나의 간의 기능, 신장의 기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컨트롤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중히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골라본 영양제를 이제 20-30알을 먹은 결과 오늘의 저와 같은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 하루 일정이 어떠냐면요. 아침부터 저 지금 새벽 6시인데 내려가지고 오늘 이분이 저희 일정을 밤 11시까지 아니 몇 시요? 1시까지 짜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내일 아침 8시부터 네. 다시 내일 아침 8시서부터 다시 내일 한밤중까지 스케줄이 있고요. 그 다음 스케줄이 있고요. 저는 어제 홍성에 가서 길거리에 캠페인을 벌리고 왔거든요. 그 전날로 말하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도대체 하루를 24시간이 모자르다라고 사는 내가 이렇게 강력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내 오장육부가 단단해요.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튼튼한 제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몸이 되게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1차 들었고요. 10살 전에 사망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내놨었어요. 하도 많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10살 넘어서 하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잔병이 되게 많았고요. 20살이 넘어서부터는 각종 편두통, 장질환, 별별, 하여튼 모든, 입으로 도는 모든 병들이 있었어요. 죽이지 않는 잔병들. 그런 것 때문에 체력이 바닥이었었던 상황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피곤하고. 근데 제가 약사여도 약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못 먹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믿을 수 있는 영양제를 찾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먹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엄청 강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한 3시간으로 살아요. 나머지 다
별일 없이 지내고 한 3시간 뭔가 몰입해 있자고 쓸데없이. 예. 근데 정말 열정적인 시간 한 10몇 시간 정도를 살 수 있다면 되게 건강해지기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도 하죠. 이 오늘은 뭐 예를 들어 뭐 리셋 다이어트나 해독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지자, 내 몸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자 라는 것만 했는데 부가적인 선물로 살이 빠지는 예쁜 얼굴과 몸매가 되는 거.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